하지마 소리쳤는데 점점점입니다. 자, 백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네,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 3명이 채팅 앱에서 여중생 2명을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경기도의 무인 모텔로 데려가는데요. 술 게임을 하면서 취하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여중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전 진짜 이 무인 모텔 이거 정말 교수님, 저는 이게 온상이에요, 온상 약간 이 미성년자들. 네, 모텔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사실은 아까 설명하신 무죄였다라는 쇼킹한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이게 당시에 의제강간 연령이 높아지기 전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합의를 했다, 합의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논쟁이 된 것 같고 남자들 측에서는 채팅 앱을 하는 미성년자들이니까 당연히 성관계를 예상하고 채팅 앱 했던 거 아니냐. 그것 자체가 동의 아니냐 이런 것 같고 여자애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거부했다. 이런 주장 같아서 그 대목에서 지금 사실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무인 모텔 운영하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철저히 법을 지키시겠죠. 일부가 문제겠죠. 자, 손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이 중학생들, 피해 여중생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20대 남성들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중학생이면, 여중생이면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이거는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죠. 강간은 원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연령이 너무 낮으면 이건 강간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 연령이 이제 13세입니다. 그래서 13세가 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자는 아무리 합의를 해도 강간에 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런데 너무 낮다 이거. 그래서 14살, 15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역시 합의하에 해도 합의하에 성관계 해도 이거 처벌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또 단서는 하나 있죠. 상대방이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13세, 16세 그 사이에 비슷한 연령끼리의 합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진 게 신설된 게 2020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2018년에 벌어진 거예요. 하하. 따라서 이 지금 법을 이 당시 사건에 적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공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앞서 교수님도 지적하신 그 부분, 이 20대 남성 3명, 그러니까 여중생을 2명을 무인 모텔로 끌고 가서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이 남성 3명은 성관계 자체가 합의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이나 아니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을 것 같다, 의심스럽긴 하다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유죄를 주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공소 사실 자체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서 간음을 했다는 것인데 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지금 채팅창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라고 막 부글부글 하고 계시는데 네.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족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사건 발장에서 다룰 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가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좀 감경해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나오는 용어잖아요. 예. 근데 이 중간간은 뭐냐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아무것도 저항도 할 수 없고 자기 판단력도 없는 상황인데 기억도 못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강간을 하거나 추행을 했을 때 준강간, 준강제 추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검찰이 그렇게 법원에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건 준강간이었습니다. 라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성년 남성 3명이 모텔에 여중생 2명을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이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강간의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술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그때 여학생들이 의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법원도 보기에 이게 강간은 의심이 가는데 준강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의미가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준강간죄로는 무죄가 보이는데
검찰이 중간간으로밖에는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 교수님 이러면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뭐 편의점에 가서 뭘 절도를 했는데 검찰이 그걸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면 뭐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야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잖아 무죄 이런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하 교수님 그러면은 이건 검찰에 조금 예. 글쎄, 술을 마신 건 맞죠. 예, 게임을 해서 돌아가면서 남자들, 어른들 셋이서 어린 중학생들 술을 먹였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어린애들이 술을 뭐 얼마나 먹습니까? 음주량? 뭐 중학생 정도 술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으면은 몇 잔만 먹어도 금방 취할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측정을 안 해보고 지금 뭐 이 여자아이들이 중학생이 만취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출현한 건지 전 일단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술 먹은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해자 측이 모두 인정을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아마도 단순히 그 술에 취했냐 안 취했냐 심신 상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됐다기보다는 예, 결국은 판결문에 그렇게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제 뭐 가해자 측의 주장 동의한 합의된 관계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들이 만난 게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랜덤 채팅 앱이 여가부에 따르면 거의 300개 정도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성적인 접촉을 하기 위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예. 정말 널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만난 남녀이다 보니 이 친구들이 애당초에 만날 때부터 이런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결국은 모텔을 갔던 게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던 건 아닌지 네. 판사가 저는 그런 의심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예. 예. 일단 손 변호사님, 네. 이 검찰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항소만 해가지고는 뭐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대단히 이번 사건하고 유사한데 그 당시에도 1심에서 강간, 주의적으로 강간, 또 예비적으로 준강간으로 기소했어요. 그러다가 강간은 뭐 증거가 없다. 봤고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무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가해자들, 피고인들 입장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걸로 알고 간음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거의 똑같거든요, 이번 사건하고. 그런데 그때 또 2심에서는 그래서 검사가 또 두 번째로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주의적으로 준강간. 또 예비적으로 준강간 불능미수. 이게 강간이면은 사실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강간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중강간 불능미수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갈렸거든요. 전원합의까지 가서 대단히 유명한 판결인데 이번 사건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 나온 게 2년 반쯤 됐거든요. 충분히 참고할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말씀 중에 그 피식하고 웃었던 게 죄송한데 우리 또 손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실 때 이수정 교수님이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좀 다른 좀 이렇게 의견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좀 이렇게 뭐 말씀 더 하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결국은 강간죄의 요건이 문제로 보여요. 우리나라는 폭행이나 협박이 딱히 명백하게 있지 않는 이상 강간을 중학교짜리 애들을 술을 먹여서 강간을 해도 강간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그 구성 요건 너무 엄격합니다. 애를 때려야지 잡아뜨려 놓고 때려야지 강간이 인정되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어요. 왜 영미권 국가는 왜 동의 여부로 강간을 결정합니까? 왜 우리나라 여자들은 동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기 뜻을 밝힐 그 능력이 안 되나요? 요건 자체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또 약간 또 말씀을 하실 때 또 고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최근에 신문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사건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인 거예요. 최근에 신문은 과거처럼 정말 진짜 물리적인 폭력 같은 것들이 없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많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너무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최근에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기록을 봐야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그냥 주어진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아니 일단 상황 자체가 남성들이 훨씬 더 많고 이게 여중생이고 그런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는 순간부터 저는 잘못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뭐 분위기가 100분 토론이 됐습니다.